안녕하세요. 행복한 노후 대비 백문백답. 지난 시간에 제가 목차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,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책 내용을 가지고,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 1에서 보면, 우리는 너무 오래 살게 됨으로써 언젠가는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. 대부분이 무병장수를 원하지만,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고 원하지만 유병장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럴 수밖에 없죠.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60년 이상 내 몸을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조금 고쳐서 쓰기도 하는데요. 내가 두 다리로 걷고 건강할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하지만 정말 수족을 쓰지 못해서 요양병원이나 또는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때는 살아있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. 병에 걸리면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죠. 물론 이것에 대비가 되어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유병장수하는 시기를 맞이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노후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병을 가진 것 자체가 큰 짐이 될 뿐더러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또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간호를 받기 위해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을 부양하는 자녀들에게도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 금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노후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. 아직 40대, 5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제는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? 과거에는 150만 원이다, 200만 원이다 했지만 지금은 더 많은 액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 현재 국민연금에서 20년 이상 가입자가 수령하는 금액의 수준은 평균 8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치만큼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준비해야 될 자금은 최소한 15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. 합하면 한 239만 원 정도. 그래서 150만 원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겠고요. 이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나눠서 써야 할지도 연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투자의 연령에 맞춰서 알아서 투자해주는 펀드, 은퇴준비 펀드가 있는데요. 이 노후 대비의 큰 틀로 볼 때 일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에는 노후 준비기로 결혼과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에 힘쓰는 시기죠. 20대, 30대 초반에서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모아야 되는 시기고 40대, 50대가 되면은 이제 노후를 위해서 보험이라든지 또 부동산에 또는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. 이 시기에는 수입도 가장 많은 시기가 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한창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출 또한 많은 시기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60대, 70대 이후는 노후자금을 사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. 4, 50대에 모아놓았던 적금이나 또는 보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주로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쌓아놓은 노후자금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다 줄이고 평안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. 60대, 70대,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, 아직 70대가 되셔도, 수입이 많이 있는 분은 있어요. 그래서,
모을 수 있을 때, 벌을 수 있을 때 노 자금을 잘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. 또 부자들만이 아는 노후 대비 상품으로서 물가 연동 채권이 있다고 합니다. 2009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로 초저금리, 금리가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유지를 했었다면 이제는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말하고 있죠. 한마디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금리 상승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뉴스가 될 수밖에 없죠.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정말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평안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적절한 투자는 무엇일까요? 주식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투자기 때문에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투자를 했을 때 국가가 원금 보장까지 해주고 또 물가가 상승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합니다. 물가 연동 채권 잘 기억하셨다가 노후 자금을 활용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.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할 때 이 연금을 연기하면 7.2% 또는 최대 36%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연금 수급을 최대 5년 뒤로 미루면 36%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감액분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가 된다 할지라도 연기를 했다가 받으시면 또 하나 방법이 되겠죠. 금융상품 중에 아무리 적금을 해도 7.2%까지 이자를 붙여주는 금융상품은 절대로 없죠. 그래서 노령연금은 연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을 연기해서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만약 내가 어쩔 수 없이 연금을 꼭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쪽만 노령연금을 받고 다른 한쪽은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이를 분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자,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.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는 젊었을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고요. 또 결혼할 시기가 되면 결혼해서 집장만 해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또 40, 50대가 되면 뭐 노후 준비하느라 바쁘고 노후 준비를 하면 괜찮은데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가난한 노후가 된다고 합니다. 정말 무병장수 시대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.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60년 이상 내 몸을 사용하다 보면 눈도 나빠지고 치아도 병이 생길 수 있고 또 뭐 무릎이나 관절, 허리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과 노후 대비를 잘 분배를 해서 지혜로운 대비가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